그 AI 분야가 생소하고 뭐 관련된 언어들도 굉장히 생소했지만 실제로 그냥 저희가 AI를 떠올렸을 때 이게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황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희선입니다.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헷갈리겠죠.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든 국민이든 규칙을 잘 지키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정보가 복잡하고 찾기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규제에 걸려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또 국민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무슨 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국민과 기업이 내가 지켜야 할 규제를 쉽고 정확하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정보 전달 체계라는 것인데요. 그 핵심 메시지는 Know Your Regulation입니다. 네, 규제정보 전달 체계가 잘 구축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먼저 규제정보 전달 체계가 고도화되면 정보 결핍 문제와 규제 수능 비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즉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정보를 제공해서 규제에 대한 이해와 수능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규제 개혁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경제적 활력을 높일 수 있겠죠. 이번 연구는 AI 기술을 사회과학에 접목한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방대한 규제 정보를 피규제자 중심으로 재분류한다는 발상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아시다시피 규제 정보를 피규제자 관점에서 분류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문헌조사와 법령 빅데이터 분석만 해도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죠. 더 큰 문제는 법령과 시행령 등에서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 정보를 특별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라벨링하는 작업인데요. 이건 연구자 몇 명이 달려들어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AI를 사회과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I는 사회과학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두 개의 편향된 AI 모델을 구축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이는 AI의 편향성을 오히려 연구에 활용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AI의 편향성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만 저희는 의도적으로 편향된 모형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의 판단과 비교함으로써 규제정보 판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가 있었죠.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AI 기술이 사회과학 연구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AI 기술은 사회과학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측 모델링 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이는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 AI는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편향을 줄여주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의 몫이고요. 그 결과 자체를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인간 기계 상호 학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델파이 조사라는 용어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델파이 조사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논의와 반복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일치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시스템에 구현을 해서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했죠.
이렇게 수집된 전문가들의 판단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AI 모델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학습을 해서 규제 정보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AI는 전문가들이 합의한 결과를 학습하고 자신의 지식을 점점 넓혀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 모델이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정보,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그런 애매한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선별해서 인간 전문가들에게 다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또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된 판단 결과를 내리게 되죠. 다시 말해서 AI는 끊임없이 인간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스스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 모델 성능은 더욱 향상될 수가 있었죠. 마치 인간과 AI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처럼 인간과 AI가 서로 협력하면서 규제 정보 판별 기준을 정립하고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해 가는 과정을 인간 기계 상호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규제 정보 판별의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피규제자들이 직면하는 실제 규제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AI와 협력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단순히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형 정책 결정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을 해주고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이 내리게 되면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겠죠. 게다가 AI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규제 관리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그런데 AI가 규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없나요? AI가 편향된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오작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죠. 그래서 저희는 설명 가능한 AI를 위한 인간의 3중 개입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검토 단계에서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사전에 검증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점검 단계에서 AI가 내린 판단을 사람이 다시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죠. 마지막으로는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AI가 지속적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편향을 교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결국 AI는 법과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어떤 강력한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인간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인간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저희 연구는 AI 기반 원클릭 규제 정보 검색 솔루션인 레그 내비게이터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피규제자 관점의 규제 정보와 규제 세분류 체계를 레그 내비게이터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현재 정부가 정의하는 규제, 다시 말해 등록 규제라고 하는 것은 피규제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규제보다 훨씬 협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규제자들이 수능을 해야 하는 규제는 등록 규제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있을 수가 있죠. 저희 연구에서 정의한 피규제자 관점 규제 정보는 이러한 간극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피규제자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규제나 아니면 정부가 규제로 등록하지 않은 정보까지도 레그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규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규제 수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 세분류 체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규제는 그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죠. 단순히 규제라는 범주로 묶어놓는 것으로는 피규제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제시한 규제 세분류 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부가 권리 제한 금지라고 하는 큰 범주 아래에는 인증 및 인허가, 서류 제출 의무,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등과 같은 하위 범주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인증 및 인허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식품 관련 인허가, 환경 관련 인허가 등 더욱 세분류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세분화된 정보는 레그 내비게이터 같은 Know Your Regulation 시스템이 피규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중앙부처 법령을 중심으로 규제를 판별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를 체감하는 곳은 어딜까요? 사실 국민이 규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곳은 각 지역의 지자체 자치법규인데요. 지역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법령까지 포함하는 AI 기반 규제 판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특정 지역에서 어떤 행위에 대한 규제 정보를 검색을 하면 그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서비스도 가능해질 겁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법과 규제를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비전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규제 관리와 공공행정이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하죠. 앞으로 AI가 규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 정보와 결합해서 실시간 맞춤형 규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행정 서비스는 훨씬 더 신속하고 직관적으로 바뀔 겁니다. 이 연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규제 혁신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공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